투자에 대한 선택 방법인데, 자, 이 말입니다. 네, 현재 보니까 살 수 있는 여러 개 건물 중에 가장 좋은 걸 선택해주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죠, 그죠? 뭐뭐 있습니까? 제목하셔야 돼. 평균 분산 원리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자, 일단 다시 물어보자고요. 우리 항상 투자에 대한 가장 기본은요, 투자 목적이 뭔가 물건 수익인데, 수익을 비율로 표시하는 뭐죠?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뭔가 하면 투자 딱 하면 그 다음에 뭐 있으면 나오는 건 산출되는 결과 수익률. 자, 일단 제일 먼저 이렇게 해보자고요. 첫 번째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건물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 건물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뭘 먼저 파악해야 됩니까? 이 건물 자체에 하는 수익률,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을 먼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기대 수익을 어떻게 측정할까 하는 겁니다. 자, 기대수를 측정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현재 부산 지역에 있는 화명동 자체가 1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질 확률이 똑같습니까? 틀리겠지. 또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도 달라진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자, 내가 현재 중개업자 찾아가 보니까 뭐라는 거면 이 건물이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냐 모르니까 조금 더 친절한 중개업자는요, 경기 상황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즉, 얘가 보니까 호황일 때, 평소와 같을 때, 불황일 때 나오는 수익이 보니까 수익이 이렇게 뭐 12%, 10%, 8% 정도 수익이 예상되어진다. 그러면 목적이 현재 뭐 있습니까? 이 모든 걸 다 설명할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뭐 있습니까? 평균적인 수익이 얼마 될까 파악할 목적이죠. 이때 평균적인 수익은 절대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항목이 3개니까 이렇게 더해서 평균 뭐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하지 마라. 만약 이게 맞으면 현재 있는 우리 이 화명동에 보니까요,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질 확률이 매년마다 똑같이 뭐 3분의 1씩 나온다 이 말이거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장이든지. 그죠? 그래서 분명히 경기가 좋아지고 나빠질 확률은 항상 같지 않고 좀 다르게 나오겠죠. 아마 우리 여기 있는 화명동은 1년 후에 경기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응?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좋아지는 않을 것 같아, 틀림없이. 그래서 이렇게 나빠질 확률이 60%고 그 다음에 평소와 같은 확률이 30%고 좋아질 확률이 10% 되어진다, 이렇게 측정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 건물 항상 기대수를 측정할 때 뭐 있습니까? 이걸 다 곱해준다, 이렇게. 자, 잠시 우리 확률 가지고 이제 곱해줄 때, 퍼센트에 곱해줄 때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물어볼까요? 몇 퍼센트? 또 이럴 거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지? 10%입니까? 그래요? 한번 해볼까? 요거 얼마? 0.1. 요거 얼마요? 합이 얼마지? 몇 프로지? 그죠? 자, 이렇게 푸는데 이것도 잘만 실수할 수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 이렇게 한 개는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요. 하나만 이렇게 환산시키라고 이렇게. 응?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없다 가정을 두면 10 곱하기 0.1 얼마? 1 이면 요거 붙어 있지? 이렇게 하시라고. 이게 제일 빠르니까. 한다면 자, 어쨌든 이 값이 얼마요? 1.2 되겠지. 요거 얼마요? 3. 얘는 얼마 됩니까? 4.8 되겠죠. 그죠? 요 값을 전부 다 더하는 게 몇 프로 됩니까? 9%죠. 자, 우리 항상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많이 나오는데 매번 요 값이 얼마냐 이렇게 시험 냈다. 근데 우리 원래 30회 때 시험은요,
요거 주어지고 여기 요 값이 얼마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 가지고. 어쨌든 어퍼처럼 맵처럼 뭐 같은 건데 이건 분명히 수학은 아닌 것 같아. 산수지. 그죠? 하여튼 이런 시험은 종종 나옵니다. 간단하지만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건물 예상권 대충 얼마 나온다? 9%지. 자, 이 말은 조심할 건 자, 우리 항상 보니까 기대수를 구할 때 산술 평균을 통해서 구합니까? 가중 평균을 통해서 구합니까? 뭘 통해서? 이게 뭐야? 이게 산술 평균이지. 여기 가중 평균입니다. 그래서 자, 결론. 앞으로 부동산학에선 어디든지 산술 평균 나오지. 이게 다 틀린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동산학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책 속에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항상 뭐든지 어떤 사건이라는 건 확률 게임이지 절대 평균은 평균 이런 산술 평균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만약에 지분 나왔을 때 산술 평균 있으면 틀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항상 뭐든 나오면 가중 평균 된다 생각하시고. 자, 그런데요. 잠시만요. 이건 무슨 수익이라고? 이게 무슨 수익? 기대 또는 예상 수익이지. 막상 1년 딱 되면 실제 수익은 무조건 이 수익이 꼭 나오게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결국은 실제 수익과 예상된 수익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죠. 거기 뭐라고? 그 말 뜻이 뭐예요? 오케이. 위험. 위험이잖아요 지금. 위험을 자꾸 생각할 때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달라지는 정도면 내가 손해봤다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예? 그러면 항상 기대 수익률만 산출한 게 아니라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다가 위험도 측정하겠지. 자, 위험 측정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보니까 분산 또는 뭘 통해 측정합니까? 표준 편차지. 그죠? 표준 편차. 자, 다시 할게요, 이제. 이 말이요. 자, 다시 논리 설명해 볼게요. 현재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이 딱 한 개 건물이 안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이 건물 자체가 장래 예상될 수 있는 뭘 구한다? 기대수익을 먼저 구해, 기대수익을. 하나인데, 하나 물어보죠. 자, 잠시. A는 10%고 B는 12% 정도 예상되는 수익이 나온답니다. 뭐 선택할 거예요? B 할 거지. 그런데 A는 부동산이야. B는 주식이라고. 이제 뭐 할 거야? 응? 진짜?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지? 왜 강세는 게 현재? 왜? 그거예요, 그거.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항상 투자할까 말까 판단할 때 각 투자 대상마다 예상될 수 있는 수익률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겉보 뭐도 있다? 위험도 동시에 고려하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잠시 자 이거 다시 해볼게 이제. 그래서 자꾸 내가 투자를 하면 어떤 순서를 할까 한번 봐보라고요. 일단 벌써 투자란 말 쓰는 순간 벌써 뭐야? 우리 부동산 학이란 말은 법이란지 기술상 하자가 없는 거야. 오직 수익률만 따지는 겁니다. 조건상에서. 그러면 자, 첫 번째 A와 B가 있는데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에 위험이 있더라. A는 기대 수익이 10%인데 B는 기대 수익이 12%다. 근데 위험은 같더라. 이런 경우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투자 대상 보니까 A와 B가 있는데 여기 기대 수익률과 그 다음 뭐 있으면 위험이 있는데 이걸 측정해 보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얘는 현재 10%고 얘는 12%인데 얘가 2%고 위험이 얘가 4%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투자 대상은 매번 이렇게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보니까. 자, 이때는 한번 물어보죠 이제. 이때는 위험은 같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기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월 같은 거 보니까 기대 수익을 따지면 뭐 선택합니까? 기대 수익. 위험은요? 나중에 선택하면 있고, 나중에 선택하게 되죠? 이럴 때 뭐 선택할 거예요? 응? 이제 고민되는 거지 또,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요. 여러 개 투자 대상들 중에서 항상 이와 같이 한 개 딱 떨어진 것도 있겠지만 그 반대 이런 것도 종종 있을 수 있을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 어떤 방식을 통해 선택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선택해 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더라. 첫 번째가 뭐냐 보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이 있다.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포트폴리오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보세요. 이 가끔 이 개념 자체를 시험 내긴 합니다. 자, 평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누구라고? 기대 수익이요. 그래서 평균은 기대 수익이고 분산이 요거죠? 여기 누구요? 위험이지. 이 말 아닙니까? 아, 평균 분산 원리라는 건 뭐와 뭐를 통해 구한다? 뭐하고?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선택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얘는 철저하게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딱 한 곳이죠. 한 곳에만 집중 투자합니다. A만 A, B만 B 딱 한 곳만 위에 있다고. 그러면 자 다시요. 따라서 앞에 있는 값 같은 경우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지. 그죠? 자, 우리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평균 분산 원리에 따른다면은 투자 대한 B가 투자 대한 A를 지배한다라고 씁니다. 지배란 건 선호된다 이 말 뜻이에요. 응? 근데 밑에 있는 을 같은 경우는 뭐 투자 대해서 우리 선택할 수 있습니까? 수익은 뭐 한다? 수익은 어느 쪽? B. 위험은? 뭐 둘 중에 얘는 무조건 기본적인 딱 한 것만 하게 돼 있잖아.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없다. 이걸 우리 보통 뭐라냐면 평균 분산 원리 오류. 여기는 해결 방식이 누구냐? 여기에 포트폴리오 말 뜻이. 여기 간다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말 같은 말이 뭐예요? 자금을 한 곳에 집중 투자하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 많은 겁니까? 분산 투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 다시 해볼게요. 여보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때 일단 이 포트폴리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시요. 이걸 왜 제가 설명을 가만히 제대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분산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A와 B의 자금을 반반 투자한다 생각하면 꽤 많더라 이겁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와 B가 있는데 기대 수익은 A는 10%, B는 12%죠. 위험은 현재 A는 2%, B는 4% 아닙니까? 그죠? 자, 이때 내가 현재 A만 A, B만 B 딱 한 곳 집중 투자를 못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이렇게 뭐 있습니까? 자금을 분산 투자합니다. A한테 자금 20%, B한테 80%, A한테 자금 40%, B한테 60%, A한테 50%, B한테 50%, A한테 60%, B한테 40%. 이렇게 다양한 자금 분산 투자 본다는 해보면 수익이 가장 높고 위험이 가장 낮은 게 나온다고 사실은.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곱해줍니다. 여긴 기대 수익률, 이건 투자 비중. 이렇게 곱해주면 뭐 있습니까? 이렇게 곱해준다 항상. 이런 형태로 들어서 그래서 값을 둘 다 더한다고. 자, 10에다가 20을 곱하면 수익률 얼마? 2%지? 이거 곱해보세요. 얼마 됩니까? 9.6 되지? 그럼 11점 얼마 됩니까? 두 개 더해주면 6 나옵니다. 이거 곱해주면 얼마 되죠? 4%. 이거 얼마 됩니까? 7.2 되지? 더해주면? 이거 곱해주면 5% 나오죠? 이것도 곱해주면 뭐 있어요? 6 나오죠? 몇 퍼센트? 이렇게 다 구해본다는 거예요. 여기 기대 수익입니다. 위험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인데, 다만 위험을 우리 손으로 계산 못합니다. 왜? 이 산출 대진 같은 무조건 루트를 치는 모든 값을 구해야 돼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위험을 측정한 결과 이런 값이 나왔다 치자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다양한 배합들 중에서 보니까 수익이 가장 높은 게 이거지. 그죠? 위험이 가장 낮은 요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이렇게 배합을 하게 된 자산을 갖다가, 그러면 이 말은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이 있으면 A한테 2억을 투자하고 B한테 8억 투자한다 이 말이지. 그죠? 이와 같은 게 이게 포트폴리오지. 항상 매번마다 똑같이 균등 배분하는 건 아니에요. 요건 아시라고. 이게 분산 투자 시기만해서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고 이제. 자,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보세요. 값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할 필요 있습니까? 네? 아니 A한테 20, B한테 80이 할 필요 있냐고. 이렇게 한 놈이 미친 놈이지 이거. 그죠? 아, 좋은 게 결국 뭐 있습니까? B니까. 이 몰빵하는 거지. 그러니까 몰빵에서 훨씬 좋은 게 이건데 얘는 그걸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결국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칭이 뭐가 있다고? 자금은 뭐 어떻게 하죠? 이리 흘러가요 항상. 알겠죠? 그러니까 분산투자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결과 뭐 있습니까? 딱 한 개만 선택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자금을 여러서 분산투자한다고. 그런 의미를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포트폴리오 하는 목적이 뭘까? 목적이. 자, 여기까지 하기 전에 먼저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책 가볼게요. 282페이지. 평균 분산 결정법. 1번 평균 분산 결정법 있는데, 자, 얘는 셋째 줄 앞에 줄을 끊으시면 되겠네. 그죠?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통계적 기법이다. 그래 보시고 밑에 있는 갈로 1번은 다 필요 없이 맨 밑에 연습 문제 있죠? 요거 나중에 푸셔야 돼. 네? 우측에 있는 갈로 2번 위험 나 있죠? 밑에 그 예제 문제 지금 풀면 안 돼? 네? 밑에 그거 풀지 말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갈려 3번. 요건 기억, 지배 원리. 자, 동그라미 1번. 칠판 보시고. 자, 칠판 보시고. 기대 수익 같은데. 위험은 큰 쪽, 작은 쪽. 작은 쪽이지? 여기 동그라미 1번이에요. 설명이. 됐죠? 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다 칠판 보시고. 위험은 같은데 기대수익이 어떤 거?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이게 동그라미 2번이라고. 됐죠? 자, 그 다음 D장 갑니다. 가보니까 밑에 있는 양갈로 2번 평균 분산 결정법의 한계. 기대수익률과 위험이 모두 어느 한쪽이 높다면 칠판 보시고요. 이 말 묻습니다. 기대수익도 B가 높지? 위험도 B가 높지? 그죠? 높으면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한계. 그래서 설명볼게요 이제. 따라서 높다면 지배 원리에서 의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해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3개 있는데 다른 거 보자면 저기 셋째 줄 끝에. 자, 끝에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이론 등을 고려한다. 자, 대안이 포트폴리오 되어진다 해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있는 갈로 3번, 갈로 4번 지금은 통과. D장 갑니다. 자, D장에 286페이지 갑니다.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거 내용 진짜 많거든요. 다 필요 없이 요 딱 2개 마시면 답을 맞출 확률이 거의 90%. 자, 가볼게요. 이제 분산 투자 왜 합니까? 여러 곳의 마음에 따라서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어떤 걸 위험을 또는 제거 또는 말 목적이에요? 감소할 목적이죠. 이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자, 잠시 우리가 알고 있는 총 위험이란 건 체계적 위험과 반대 비체계적 위험이 있다. 2개 있어요.
웃기는 건요. 이게 지문상 뜨면 얘가 답이 될 확률이 거의 90%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자, 요 개념 파악이 중요한데, 한 개는 피할 수 있는 위험이고, 한 개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이거든요. 이걸 시험을 가장 많이 내더라 이겁니다. 틀린 답으로서. 자, 둘 중에 어떤 게 피할 수 있는 거? 체계, 비체계? 네? 그럼 자꾸 보니까 여기 있는 요 피자가 아니 피자 이 말이 한자로.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이걸 피할 수 없다는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 근데 우리 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액면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자, 번역해 볼게요. 이 말이거든요. 체계적 위험이란 것은 아무리 체계적으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위험은 반드시 온다 이거예요. 응? 다시 얘는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위험이 왔다 이 말이라고.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래서 얘는 뭐 있습니까? 분석만 잘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없다?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 분석만 잘하면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건 피할 수 있다 없다? 얘는 철저히 분석을 했지만 그래도 위험이 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피할 수 어떤 거요? 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제일 많이 헷갈려요, 사람들이. 자, 좋은 방식. 안 되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 게 안 돼? 비가 오면 피할 거예요, 말 거예요? 그 말이야. 안 되면 그래 하시라고. 안 되면. 자, 다시 써보세요. 이때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는데 혹시 시험 났을 때 이잘 위험이란지 인플레이션 같은 거 경기 변동 언어 위험 속에 포함되는 묻거든 그냥 넘어가죠. 그건 엉터리야.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런 말 나오면 그 뒷말에 딱 나오는 글자가 있어. 그래서 앞에 있는 피할 수 없는 위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위험이라고. 자, 다시 할게요. 우리 여기 화명동이 있죠? 경기가 침체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상가는 전부 다 뭡니까? 다 집값이 떨어지는 거지. 그죠? 똑같이. 이런 게 뭐니 결국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자, 이 동네에 있는 현재 경기약권 집값 모든 집값 다 떨어지겠다죠? 이와 같은 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시장에서 발생되는 위험, 즉 시장에서 이 말 나와야 돼 항상. 절대 앞에 보면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을 암기하지 말고. 근데 B체계는 뭐냐 이겁니다. 자, 따보세요. 비록 여기 있는 이 동네에 보니까 경기 다 침체되어 있는데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을 찾아가 보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거예요. 이거 완전 부실공사거든? 가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뭐냐 결국은 다른 말로 B체계라고. 그러니까 이 말은 각 개인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 그 특성들을 갖고 있는 위험이 곧 이게 다른 말로 B체계라고. 그래서 항상 나오는 얘는 뭐 있습니까? 개별적인 부동산마다 안고 있는 그런 위험을 다른 말로 뭘 한다고요? B체계라고. 그러니까 나왔을 때 이 글자를 찾아가, 이 글자.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해볼게요. 자, 다시 해볼게요. 보세요. 요걸 제가 수업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시험 나왔단 말이야. 똑같은 조건이지. 같은 조건 아니에요? 이럴 때 우리 틀렸죠. 이게 뭐, 이게 체계란 말이에요. 동일한 조건이니까. 그죠? 근데 저기 수업했어. 했는데 누군가 맞췄어. 누군가 틀린 건 이 개인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런 게 뭐, 이게 다른 말로 B체계. 됐죠?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 요거 제거 방법이 있냐? 요거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요거 제거할 수 있어, 없어? 제거 방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가 곧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자, 결론. 위험이란 건 두 개 있죠. 뭐와 뭐가 있다고요? 체계적 위험과
안 돼요. 이때 보통의 분곡 목적 어떤 거 제갈 목적이라고? 어떤 위험 제갈 목적이라고? 절대 시험 나왔을 때 체계지 위험까지 제거한다 하면 틀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투의 분곡 증목적은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체계지 위험까지 제거할 목적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알아보는 게 뭐냐고 이게 상관계수. 자, 지금부터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독일 말이지. 하여간 들어보시라고 들어보는데, 자, 번역할게요. 우리 계수란 건요. 계수란 건 값이 0과 1 사이입니다. 1. 근데 무슨 계수? 상관이란 말 뜻이 뭐요? 상관. 같은 말, 연관성 이런 말 뜻이라고. 자, 그러면 연관을 말해 벌써 뭐야? 물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지. 우리 분산 투자할 때 적어도 2개 이상 나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분산 투자할 요 둘이 어떤 연관성이 있냐 물어보는 거라고. 물어보는 게. 자, 근데 이 계수란 값이 보니까 플러스란 말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이 계수는 극단지 값이 이 결국은 1인데 마이너스 1부터 뭐 있습니까? 0도 있고 또 뭐 있죠? 그럼 지금 중요한 건 마이너스란 말과 플러스가 뭐냐 이거 아시면 돼. 구체적인 거 하지 말고. 자, 잘 보세요 이제. 이게 해볼까?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택지 가격과 분양가는 연관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땅값 올라가면 분양가도, 땅값 떨어지면 분양가도,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같이 움직이지. 이게 둘이 연관성이 있는데 같이 움직인다. 이게 양의 방향이야. 응? 다시 아파트 내용 연수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 있습니까? 아파트 가격. 아파트 사용 연수가 많아지면 아파트 가격은요 떨어지겠지. 아파트 사용 연수가 짧을수록 아파트 가격은요 둘이 연관성이 있다 없다? 있지. 있는데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이걸 마이너스. 그럼 우리 지금 아까 보니까 A하고 B 투자 대안에서 어떤 분산 투자 있지. 해서 결국은 수익률 좀 파악할 목적이거든요. 수익률.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이 플러스라는 것은 얘가 수익률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얘 떨어지는 거지. 수익률이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거지. 이게 플러스라고. 그걸 마이너스는 수익률이 뭐요? 반대 방향입니다. 요 개념을 좀 기억하시라고. 이 상관계수 실제 우리 아마 통계라든지 이런 걸 해본 분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본 지 없는 분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게. 그러니까 특히 제가 뭐 어떤 분들 강연을 보니까 이게 뭔지 모르게 좀 강의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암기해서. 암기하지만 이해를 하시라고. 둘의 관계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 같은 방향이 일단 제일 중요한 이 연관성 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있는데 여기 같은 방향 움직이면 양 플러스 양, 반대 방향 움직이면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자, 요거부터 해야 됩니다. 수익률의 방향이 수익률 마이너스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자, 플러스는 같은 방향 반대 방향. 요걸 먼저 기억하세요. 두 번째. 자, 그 둘 중에 어떤 게 좋을 것인가를 좀 기억하셔야 돼. 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약간 어려운데, 이걸 좀 하셔야 돼. 왜냐면, 요까지만 하시면 답을 맞출 수 있거든. 최근에 답은 거의 여기서 답이 나와. 요거 가지고. 자, 다시요. 이렇게 해보죠. 제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실제 서울역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서 뭐 있습니까? 물건 파는 장사꾼에 가죠, 장사꾼. 자, 조건은. 일단은 뭔가 하면은, 한여름인데 내일 비가 올지 않을지 그걸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 밤에 뭐 있습니까? 내일 물건 팔기 위해서 어떤 짐을 꾸린다 가정해보자고. 그래서 갑이라는 친구를 보니까 우산을 갖다가 50개를 갖다 꾸렸고 비옷을 50개 꾸렸답니다.
얼음 보니까 열은 우산 50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풍기를 50개를 부탁하시고 조건은 한여름인데 내일 비가 올지 않을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물건을 갖다 짐을 꾸릴 때 갑을 어떤 행동 취하겠습니까? 네? 올 같은 게 되죠? 자, 해볼게. 비가 올 때는 이건 다 일단 아주 극단적으로 다 팔린다고 하죠. 이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으면 비가 안 오면 결국은 이건 전혀 못 파는 거지. 그죠? 아마 이렇게 되겠다죠. 극단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갑은 비가 올 때 총 몇 개 팔았습니까? 날씨가 좋으면요? 근데 얼은 비가 좋든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무조건 몇 개요? 50이지?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위험이란 말 한 적이 있지. 분산 또는 표준편 통일 측정하지. 자, 이때 이거 위험이란 말 뜻이 뭐였죠? 예상된 수익과 실제 수익이 달라지는 거죠. 즉, 이거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갑이란 친구, 얼이란 친구가 우리 중개 시험 측이 일주일 전에 뭐 이것을 하루에 2번 쳐보니까 얘는 한 번은 55, 한 번은 65 나왔어요. 한 번은 35, 65, 85 나왔다면 둘 다 평균 얼마요? 합격될 확률 얼마요? 아, 높은 게 누굽니까? 갑이지. 여기는 편차가 얼마라고? 이건 얼마요? 여기에 뭐라고? 위험이지, 위험. 그죠? 자, 총 몽땅 다 100개잖아. 그러니까 평균 몇 개 팔아야 됩니까? 몇 개 팔아야 돼? 50 아닙니까? 그런데 요 갑이란 친구는 보니까 편차가 얼마예요, 이거? 50이지. 얼이란 친구는 편차 얼마예요? 얼마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분산 투자의 공격 목적은 위험을 뭐 할 목적? 제거시킬 목적. 어느 게 제거된 거예요? 얼이지. 그죠? 자, 다시. 용 같이 움직이지. 그죠? 값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상관계수. 이건 뭐 반대 방향이지? 마이너스지. 그러면 자, 일단 위험 제거하기 좋은 거는 플러스 쪽이 좋습니까? 마이너스 좋습니까? 마이너스. 이걸 기억하시라고. 이걸 기억하셔야 돼.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오늘 자, 이 말입니다. 내가 현재 분산 투자하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주식만 계속 이렇게 분산 투자한다고. 어떤 분은 주식과 부동산과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거라고. 무작정 분산 투자하는데 항상 위험 많이 제거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그러면 당연히 분산 투자할 때 2개, 3개 있는 투자 대상들 중에서 상관계수 어느 쪽? 그죠? 이렇게 하면 그만큼 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 이 의미에 이해되면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보통 이제 특히 강사분들 보니까 이걸 모르니까 자꾸 암기시키더라고. 물론 암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봤을 때 특히 더 중요한 건 이걸 이해하면 금방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은 다 하지 말고 극단지 제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알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일 때 위험은 어느 게 많이 제거할 수 있고 마시면 안 돼. 지금은. 그래서 자, 중요한 것 가볼게요. 이제 위험을 제거하는 양은 어디가 많이 제거할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는 위험 제거 양이 적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다시 한 번 더. 네, 분산 투자할 때 2개 이상의 투자 대상 간의 상관계수가 높은 거, 낮은 거. 어떨 때 훨씬 더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있다? 낮은 거지. 이 말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갖다가. 이것 마시면요. 우리 여기 있는 포트폴리오 거의 이건 100% 시험 나오는데 80% 답은 맞췄습니다. 벌써. 왜? 이걸 시험 제일 많이 내니까. 나중 가면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1일 때 설명할 거예요. 다만 지금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상관계수 값이 낮은 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오고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제가 분산 투자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 가볼게요. 이제 책 보자고요. 286페이지.
자, 큰 2번에 포트블 2번, 저 갈로 1번. 어이가 있는데 어이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를 보는가 하면요. 자, 거기서 첫째 줄 끝에 보면 되겠죠.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적절한 투자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포트폴리오이다. 적 7번 보시고 보세요. 이거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어렵죠. 그래서 나온 방식이 뭐라고?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암기하지 말고, 자, 다시 할게. 요거 왜 하냐고? 이유, 목적, 위험제거. 어떤 위험? 비체계 위험 제거할 목적이지. 어떨 때 훨씬 더 많이 위험 제거할 수 있어? 상관계수가 높은 거 낮은 거? 요것만 기억해. 지금은 요것만. 이게 포인트니까. 왜 하느냐? 위험 제거할 목적이다. 어떤 위험이냐? 비체계 위험이다. 어떨 때 많이 위험 제거할 수 있냐? 상관계수 값이 낮을 때. 이게 포인트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뭡니까? 위험이 2개 있는데 체계 비체계가 뭐지?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상관계수 보니까 낮은데 높은 거 낮은 차이가 뭐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가서. 지금 구체적 내용 보지 말고 큰 틀리 그냥 찾고 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세 개 보니까요. 어디 보는가 하면은 갈로 2번 갑니다. 총 위험 있는데 밑에 갈로 1번 체계적 위험 있죠? 첫째 줄 제일 끝에 뭐 보입니까? 밑줄. 피할 수 없는 거 OX. 자,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맨 밑에 있죠? 경기 변동선을 보면 안 돼. 남은 경 통과하시라고. 우리 가끔 보니까 잠시. 예, 이런 건 시장 힘에 야기된 위험에서 앞에 인플레이션 등등 중에서 어떤 건 틀린 말 쓰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변동을 보지 말고 그 뒤에 무조건 뭐 있습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글자 찾네. 이거. 시장이란 말 쓰네. 뒤에 들어올 게 뭐가 되는 이건 보시면 돼요. 이것만. 그러니까 시장의 힘 밑줄. 우측 갑니다. 우측에 보니까 갈로 2번 비체계 위험. 자, 첫째 줄 제일 끝에 뭐 있습니까? 피할 수 있는 위험. 자, 동그라미 1번 많이 본 거 밑줄. 개별적 오케이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분산 투자하면은 비체계 위험 나온다고요? 줄일 수 있다 이거지. 그래 보시고. 자, 맨 밑에 양갈로 3번 위험 감소 효과에서 갈로 1번 상관계수의. 자, 두째 줄 끝에 상관계수 값이 뭐와 뭐 사이라고?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다. 넘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수익률 움직임이 유사하단 말은 같은 방향, 다른 방향. 같은 방향.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 플러스 1에 가깝습니다. 그냥 1이 중요한 게 플러스를 말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상간 두 자산의 수익률 움직임이 상이란 건 다른 방향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가깝다 이렇게 하시라고. 지금은. 자, 그렇게 보시고요. 밑에 갈로 2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이건 기억하셔야 돼.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훨씬 더 위험 제거 효과가 커지고죠. 자, 그래 보시고 밑에 있는 갈로 4번 뒷장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갈로 5번 같은 이런 것은 가끔 지문상 뜨긴 뜨지만 이건 정답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지문 5개 모두 답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2개 또는 3개를 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은 다만 이 5개 지문 만들 목적이지 얘가 답이 안 된다고. 답은 결국 여기서 결정나.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뒤에는 어떤 기술적 어떤 현상이지 큰 의미 갖지 말라고요. 됐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는가 하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 끝났죠? 이거 할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대충은 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으면 돼. 대신 가지 말고. 자, 그 다음 요거에 화폐 시험 같이. 자, 293페이지. 자,
자, 화폐의 시장가치. 이거 할 건데요. 우리 이런 거 한번 물어보죠. 사실 한 목적은 우리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거요. 자, 보세요.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투자하면요. 5년 후에 여기에 14억 가치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가치가 있는데 봐보세요. 여기 앞으로 5년 후에 보는 이 집값이 한 16억 정도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 집이 지금 10억 주고 사면 이거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응? 요 10억이 5년 14억 가치가 있는 건데 실제 이 집 보니까 16억 정도 매매되겠더라. 이거 사야 되지. 그죠? 다시 여기 14억 가짜 이 말입니다. 요 5년이 14억 가치 14억 정도 매매될 건데 현재를 끌고 보면 이게 10억 가치가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는 게 11억에 매매되고 있어. 사 안 사? 응? 그러니까 5년에 14억 가치가 있는 걸 현재를 끌고 보면 대충 이게 10억 가치 있는 건데 실제 시장에서 매매되는 게 11억 매매되면 안 사겠죠? 사실 이런 걸 좀 판단해서 만들어진 게 화폐 시장 가치라고 사실은 투자 실무에선. 자, 어쨌든 그건 뭐 차후 문제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중요한 거 이겁니다. 현재 있는 가격과 미래 있는 가격은 화폐가 시간이 달라지면 화폐의 가치 달라지니까 그걸 조정해 주는 방식이 뭐냐 이게 화폐에 대한 시장 가치예요. 그럼 첫 번째 보니까 자, 봐보세요. 현재 10억을 저축하면 금리가 10%일 때 1년에 내선에 지를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이거 측정할 수 있습니까? 측정할 수 있지. 일단 세금 다 무시하고 얼마요? 1년에 내선에 지는 금액 11억 아니에요? 나는 현재 이 R 목적이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입니까? 미래 가치 파악할 목적입니까? 그래서 이 개수는 커네임 계산된 수치인데 자 거꾸로 보면 1년 후에 11억이 현재 얼마 가치 될 것인가? 금리 10%일 때 이거 측정할 수 있죠? 그죠? 얘는 궁극 목적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입니까? 미래 가치 파악할 목적입니까? 언제 가치?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이죠. 그죠? 따라서 자 보세요. 어떤 값이 오지면 결국은 궁극 목적이 마지막 R 목적이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은 현재 가치 개수고 미래 가치 파악할 목적은 미래 가치 개수인데 글자가 너무 길다. 그죠? 이걸 보통 줄여서 우리 현가 이렇게 쓴다고. 네? 얘는 뭐 있습니까? 내가란 말 쓰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값 측정해주는 방식이 총 각각마다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자, 일단 책을 먼저 해볼게요. 자, 책 보니까 거기 나 있는 게 D장 가볼까요? 잠시 여기서 하나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현재인 이걸 금리지 금리, 그죠? 금리 같은 말이 이자율이지. 반대말은 뭐죠? 수익률. 차입자가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매년마다 갚는 원금과 이자. 또 대출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 수익도 받는 거지. 그래서 수익률 쓴다고. 그러면 금리 같은 말이 이자율 수익률이지. 자, 다시. 이 금액이 1년 후로 넘어가면 금액이 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겠죠. 그래서 크게 만드는 율 무슨 율? 할증률이지. 1년의 금액이 현재를 끌고 오면 그 금액이 작아지겠지. 작게 만든다 무슨 율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아마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금리 같은 말이 이자율이고 또 뭐 있습니까? 수익률, 할증률, 할인율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책은 한 장 넘어가서 294페이지 보니까 자, 큰 2번 미래가치 갈로 1번 제목이 뭐예요?
일시불 현가계수 갈로 2번 갑니다. 연금에 뭐요? 미래가치입니까? 다시 설명 쏘리. 다시 일시불 내가계수. 두 번째 연금에 뭐요? 자, D장 갑니다. 3번에 뭐가 있습니까? 감채기금계수. 자, 그 다음에 또 큰 3번 가볼까? 현재가치 있습니까? 자, 갈로 1번 일시불 현가. 2번 갈로 2번 연금의 현재가치. 갈로 3번 저당상수. 자, 칠판 보시고요. 이거 중요한 건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지. 예? 또 어떤 분이 그 열심히 안에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공식 암기한 사람이 있어. 해봐. 응? 해보시라고. 저도 이 석사과정 때는 이 공식을 다 도출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공식 알고 암기하냐? 저는 모릅니다, 진짜. 진짜 몰라. 응? 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어디 보는가 하면 우리 저기 있는 295페이지 있죠? 보충학습 있지? 이런 표가 다 있어. 금리가 0.0001%부터 있죠? 999.9%에 다 있다고, 이 값이. 그러니까 공식 왜 암기해요? 그게 뭉치한 거지. 또 실제 우리 공식을 가지고 이 문제 푸는 거, 문제 푸는 저 문제 있냐? 없습니다. 옛날에 10년 전인가 이 한 번 시험 낸 적이 있거든요. 연금 내과에 시험 낸 적이 있는데 20년짜리 갖다가 그 모건대에 있는 그 교수가 있어. 그 인마가 딱 내놓고 있죠. 나중에 학회 가서 물어봤어. 야, 이런 거 어떻게 공식이 나오냐 물으니까 걔도 몰라, 지도. 지도 공식 내는 게 나쁜 놈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학회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기 대충 출제 내용에 알고가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좀 잘못 내면 굉장히 쪽팔리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교수답게 시험 내야 되지. 이건 애도 아니고 그건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가끔 얻어먹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시험 낼 때 그 공식 가지고 장난칠 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개념만. 자, 일단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냥 쭉 한번 들어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우리 지금 독일말 했지, 이거. 응? 이게 뭔지 몰라. 하여간 나중에 기억할 건데 한번 그냥 들어보라고. 응? 자, 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일단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저축해서 일단 금리가 있습니다. 해서 5년 후에 찾고자 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5년 후에 10억이 현재 얼마 화폐 가치 같을까? 뭐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요건 미래 가치 파악할 목적이니까 내가 맞지. 요건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이니까 현가 맞지. 자, 돈이 몇 번 들어갔어? 한 번 더 갔지. 한 번 더 간 금액을 가지고 미래 금액이랑 현재 금액 파악할 목적, 이게 일시불이야. 일시불. 아니, 우리 저기 마트 가면요, 물건 산 후에 카드 끌지. 일시불 할래? 할부할래? 거기 일시불 한 방에 내는 거 아니야, 한 방에. 그죠? 자, 다시. 이게 참 웃기는 게, 자, 이 연금이란 용어를 쓴 스토리를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언사가 이제 책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요. 내가 은행에 저축을 매년마다 1억씩 할 거야. 네? 한 후에 5년 후에 얼마 될 것인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어떤 사람에게 매년마다 1억씩 받을 돈을 갖다가 5년 동안 매년 받지 않고 한 방에 다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이런 경우 있는데, 자, 얘는 미래에 있는 금액을 파악할 목적은 내가고 현재 있는 금액 파악할 목적은 현가지. 그런데 불입한 금액이 여러 번 넣은 겁니까? 딱 한 번 넣은 거요. 여러 번이지. 그 여러 번 요게 연금이야. 연금.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우리 언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용을 쓰냐? 물어보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원상에서 결국은 이거 쓰면 연금이 나옵니다. 글자가 나오는데 쓴 이유 이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퇴임한 분이 보통 연금 받을 때 매년 받는 금액이 똑같잖아. 그죠? 그럼 결국은 퇴임할 때 매달마다 받는 연금 금액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연금을 쓴 거예요, 사실은. 용어 자체가. 아무 의미는 없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 생각해서 연금을 썼대. 본인 생각이. 자, 다시 요 두 개 차이. 공통점은 총 금액을 알 목적이잖아. 그죠? 어제 총 금액 알 목적인데 단지 차이점은 몇 번 넣은 거? 한 번, 얘는 여러 번. 이래 하시라고.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 문제 풀 때 제일 먼저 풀 때 뭘 하는가 하면 내과인 걸 먼저 보면 안 돼. 항상 문제 볼 때 한 번 넣은 거냐, 여러분이 일시분의 연걸 먼저 구분하시라고.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 알 목적이 미래가 잘 목적이면 내과, 현재 잘 목적은 이렇게 하시라니까. 알겠죠? 물론 이건 가장 좋은 방법이 저같이 이렇게 그림 그리기 제일 빠릅니다. 그림 그리는 게. 자, 일단 봐볼게요. 다시 일시불과 연금이 있죠? 그죠? 자, 불입 횟수 여기 중요할 것 같네. 몇 번? 몇 번? 여러 번. 목적은 최종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지? 요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궁극 목적이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은 현가, 미래 가치 파악할 목적은 내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해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이 말입니다. 5년 있는데 1, 2, 3, 4, 5가 있습니다. 5가 있는데 자, 일단 요거부터 할게요. 저당이란 말은 은행에 돈 빌려간 거지? 아니에요? 은행 돈 빌려갔어? 10억을 빌려갔단 말이에요. 매년 얼마씩 갚을 것인가? 이걸 알아볼 목적이 이게 저당 상수라고. 반대로 자, 5년 후에 10억이란 돈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너 매년만 은행에 얼마 저축할래? 이걸 알아보는 게 감채기금. 이건 돈을 갚을 때 쓰는 거지. 그죠? 그럼 요거 적금 될 때 뭐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 안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야. 생각했다가. 그러면, 자, 얘는 보세요. 거꾸로지. 총 금액은 알고 있잖아. 다시 이건 총 금액은 둘 다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이건 총 금액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네, 요 금액을 매년 얼마씩 쪼개질까? 쪼개진 금액을 모르는 거 아니야. 알고자 하는 거지. 그죠? 그래 가셔야 돼. 그러면 다시 저당 뭐요? 상수나 감채기금은 자, 총액은 최종 금액. 자, 최종 금액 또는 뭐 총액은 뭐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 여러 번 뭐요? 불입할 금액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림 보니까 결국은 총액이 어떻게 매번마다 쪼개질까? 쪼개진 금액을 파악할 목적은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저당 또는 감채기금 쓴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만요. 문제 두 개 내볼게요, 이제. 자, 문제 1번. 요거 냅니다. 현재 1억을 저축해서 8년 후에 찾고자 한다. 문 2번. 매년 좀 조심할 건요.
우리 가끔 이거 특정 글자를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나 같으면요, 그 특정 글자 일부 내면서 그냥 바늘 뒤집어 볼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학에 있는 교수는 뭐 먹고 삽니까? 이 짓 하고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이거 하고. 응? 매일 눈만 뜨면 이 짓 하고 먹고 산다고. 그럼 이거 장난칠 문구 다 알고 있다고 벌써. 그럼 실제 우리 출제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시험책이 2주 들어가면 우리 걔들은 보통 이제 이 책을 요구하거든요. 이러이러한 책점 돌라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어떤 책을 요구하는가 하면요, 우리 책에 있는 우리 좀 현재 시중에 있는 이름 있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서점에서 그 책 다 봅니다. 또 좀 이름 있는 메이커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 있죠. 이거 다 가져간다고. 그래서 보통 1톤 트럭이 보통 2대 들어가거든요. 책만. 그거 보는 왜 보겠습니까? 뻔해. 이거 현재 문제 풀고 있구나. 요즘 공부했구나. 이거 안다고. 두 번째, 책 속에 잘못된 거 있지. 요거 시험내. 책 속에. 그런 게 많습니다. 일부러 그거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만 하고 계속 먹고 사는 인간들이 오직 저기 문제 잘 내겠냐고. 그러니까 될 수 뭡니까? 특정요, 뭐뭐씩, 뭐 나오더니 그러면 뭐 하나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그림 그려. 제일 빠른 게. 자, 다시 가볼게요. 지금 그냥 심플하겠습니다. 매년 1억씩. 5년 동안 저축해서 5년 후에 얼마 들 것인가. 그 다음에 문제 3번. 10년 후에 이런 많이 쓴 말 있죠?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얼마씩 불입할래? 이렇게 쓰면 나와, 문제에서. 그러면 가장 좋은 방식, 이 그림만 그리면 답이 다 튀어나와. 사실은. 자, 그려. 현재 얼마? 몇 년? 후지. 자, 목적은 최종금을 할 목적이지. 최종할 목적이지. 몇 번 더 갔어? 한 번 더 갔어. 그거 뭐요? 일시불이고. 현재 미래. 일시를 뭐요? 일 간다고. 응? 자, 5년. 매년 얼마씩? 5년 후 금액이지? 그죠? 총금할 목적이지. 이 요건이지. 한 번, 여러 번. 그럼 뭐 들어간다? 현재, 미래? 오케이. 자, 따라가. 10년 후에 얼마?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할 금액이지. 그죠? 총 금액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알고 있는 거지? 여러 번 금액 팔 목적이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게 아니에요? 현재, 미래? 미래 뭐 쓴다? 이래 하는 거라고. 이게 다야. 또 이걸 또 열심히 암기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하지 마세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절대 이제 계산 공식 나 진짜 모릅니다. 진짜. 내가 투자 금리나 전공인데 나 이거 진짜 모른다. 미안한데 진짜. 그걸 물어서 담을 필요 뭐 있는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내게 신경 쓰면 말한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개념만 딱 기억하시오. 개념. 응? 자, 책에 하여튼 뭐 이것저것 막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저는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래프게 해서 뭐 할 건데. 294페이지 가볼까요? 자, 밑에 연습 문제 있지. 그죠? 자, 봐볼게요. 자녀 대학 입학을 마련해서 하여튼 1000 빼버릴게. 3만 원. 만기에 정기예금을 가입을 한다. 5년 후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잠시만요.
3천만 원을 갖다 5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을 한다. 나는 못 풀겠어 이거. 그러니까 머리를 잘못 쓴 거지 이거. 앞에 이래 써야 돼. 입학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3천만 원을 갖다가 5년 만기 정기 예금에 가입을 하는 게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럼 현재 3천 원 넣었어. 그지? 시기 안에 딱 한 번 더 한 거지. 한 번 더 갔지. 그 다음에 알고자 하는 목적은 현재 미래. 그럼 뭐 써야 됩니까? 일시불 매각. 5년 더 가 있지. 우측에 보충해서 보세요. 자, 일시불 내가 5년 값이 얼마나 있습니까? 1.60만 되죠? 6일 나 있지. 여기서 3천만 원 곱하면 나와. 실제 금액이.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건 나중에 할게요. 지금 하지 말고. 하여튼 그런 거다. 중요한 건 이거죠? 할 수 있겠다. 문제 풀 수 있겠다 이거. 요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풀 수 있는지. 자, 어디 가는가 하면요. 저기 있나 뭐 있습니까? 302페이지 가보시죠. 자, 302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동그란 5번이 있지, 그지? 자, 현재 5억 원인 주택 가격이 매년 5% 상승할 것을 가정할 때 5년의 주택 가격은 자, 이 말이거든요. 보세요. 이 말입니다. 현재 얼마라고요? 얼마? 5억인데 몇 년? 5년입니까? 그럼 참고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인데 매년 몇 프로씩 집가 올라간다 했으면 이건 다른 말로 금리가 몇 프로인데 그 말입니다. 매년 몇 프로씩 올라간다 했으면 이건 무조건 없다 생각하라고. 금리니까. 자, 5년 후의 금액 아닙니까? 그지? 자, 목적은 최종 금액. 여러 번 금액할 목적입니까? 한 번의 금액할 목적입니까? 한 번의 금액이지. 몇 번 더 갔어? 몇 번? 한 번 더 갔지? 한 번은 뭔데? 일시불. 현재 미래. 그 일시불? 미래가 칩니다? 맞는 거네. 그렇게 시험 나봐. 그런 거 아니죠? 자, 됐습니다. 그려보시고 일단 보면 제가 요거 했습니다. 여기까지. 요거 독이 남았네 이제. 자, 좀 쉬었다가 거기 있는 영업시 계산표 할게요.